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남편의 형수인데요. 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질투라고도 해두죠. 첫인상부터도 재수가 없었어요. 별로 말수도 좋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형님이 처음부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당하기만 했어요. 입도 어찌나 가볍고 사디스한지 몰라요. 친해지려고 살갑게 대하려고 편하게 했던 말들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전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형님이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게 글쎄 고스란히 다 시댁 식구들한테 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형님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 저희는 딸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둘째는 아들을 원한다는 말을 하자 형님이 그랬어요. 동서, 아들을 내가 둘이나 키워봤는데 참 못할 짓이네.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이야. 동서는 몸도 약한데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둘이나 키우려고 하나? 그것도 아들은 2배로 힘들다는 것만 알면 되네. 그냥 딸 하나로 만족해. 형님은 아들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도 늘 제 편에 서서 걱정을 해주는 듯이 딸 하나가 10아들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라며 둘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형님이 함께 살고 있어요. 형님은 이혼하면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 3채를 이전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 이혼한 소문이 날 곳이 신경이 쓰인다면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는 이미 이혼한 상태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형님과 아주버니는 시댁과 5분 거리에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엄청 친해 보였고 형님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한없이 잘했어요. 놀고 있는 시누이가 있었어도 날이면 날마다 시댁으로 가서 청소며 김치며 반찬이며 다 해주고 다녔어요. 참 별스럽다고 생각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인 형님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에도 형님이 자리에 차분히 앉아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항상 주방이다 뭐다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를 며느리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도 좀 쉬세요. 형님이 자꾸 주방에서 일만 하시니까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러자 저에게 가르치듯이 그러더군요.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댁에 와서 쉴 생각만 하는 게 정상인가? 일 있으면 해야지. 자네는 놀 생각만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자는가? 참 대단한 맏며느리 납셨네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서 시집살이가 더 맵다더니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이나 일을 하시던지 말던지 내 알 바가 아니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보란듯이 시누인 형님을 불러서 뭐라 쏙닥거리더라고요.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말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형님이 혹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실에서 유심히 우리 쪽으로 살피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하늘 같은 네 형님한테 버릇없이 말을 하냐? 나이도 너보다 훨씬 많고 아랫사람이면서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하고 자빠졌어. 아주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공격했어요. 형님 완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깔아뭉개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제가 뻔히 보는 앞에서 제 뒷담화를 하잖아요. 전 그런 거 못 참아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제가 없는 곳에서도 아니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시누인 형님이 저에게 마구마구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누가 누구의 뒷담화를 했다고 그래? 그렇게 억지소리를 할 텐가? 그래서 심증이 가지만 굳이 시누이 형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을 두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서서 엄청 저에게 야단을 쳤어요. 동서지간이 사이가 좋아야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는 법이다. 너는 윗사람을 공대하는 법 좀 배워야겠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특히나 시누인 형님은 남편과 나이차가 꽤 났었는데 이혼의 사유가 불임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에 불임 며느리가 보줄 재간이 없었던 거죠. 이때 이혼을 당한 충격으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조카들 중에 한 명은 입양을 해서 아들로 키우며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만 조용히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삼시가
내가 무슨 낙이 있겠니? 조카들 커가는 거나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둘째가 아들이면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함께 키우면 되지 않겠니? 형님의 그 말에 남편이 펄쩍 뛰었대요. 누나, 자식 가지고 주네만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재수없어. 물건도 아니고 다시는 그런 말 말어. 그래도 사정을 했대요. 너는 왜 그렇게 매정하니?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내 조카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는데 뭘 그러냐? 그런다고 해서 네 자식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니? 누나, 그런 소리 말어. 행여라도 정희한테 말도 꺼내지 마. 알았어?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의 누나가 그랬다네요. 너는 어쩜 그렇게 꽉 막혔니?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다 네 아들한테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니? 그래도 남편이 또 그랬다네요. 누나, 그럴 거면 형네 아들이 있잖아. 지금이라도 말해봐. 형이나 형수는 엄청 좋아라 할걸? 미쳤니? 걔네들은 다 커서 나를 그저 고모로만 알 뿐이지 나를 엄마로 알겠니? 나는 조카라도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는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 거야. 남편은 누나인 형님의 그 제안에 말도 안 된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시어머니도 둘째든 셋째든 아들을 낳으면 시누이한테 주라고 요구했다고 했어요. 정도 없이 남의 핏줄을 입양을 하느니 그 편이 100번은 낫다고 하셨다네요. 그때서야 형님과 아주버니가 그토록 시댁에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러겠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잊었어요. 형님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저도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만 키워도 괜찮다 싶었지만 나중에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니 형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니 형님에게 새로 생긴 카페에 오픈 행사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 카페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탁 트인 경관에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형님은 참 좋다며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여기 아는 분이 개업하시는 거예요? 오냐, 어떠냐? 정말 좋네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주말에 드라이브 나왔다가 들리면 딱 좋을 곳이네요. 그렇지?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들어가 보면 안다. 언덕백에 딸랑 휜 건물 하나 지어져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엄청 층고도 높고 3층짜리에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고 했어요. 카페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신우인 형님이 바로 알아보고 시어머니 앞으로 왔어요. 엄마, 옳게 어서 와. 여기 어때? 그러자 형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랬어요. 혹시 형님이 이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아니, 난 그저 도와준 것뿐이야. 여기 사장은 따로 있어. 그러면서 옆에 자리를 안내하는 알바 직원한테 형님이 그러셨대요. 사장님이 어디 계시니? 사장님께 여기 식구들 왔다고 알려줘요. 식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형님 돼서 그랬어요. 네, 형님. 제가 여기 카페 사장이에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동서가 어떻게 여기 사장이야? 그러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내가 동서한테 투자했네. 여기가 수익이 나면 나도 돈을 버는 거지. 그러자 완전히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왜 저만 몰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둘이 사이도 좋지도 않은데 말할 필요가 있었겠냐? 너한테도 돈 빌려준 거 말하지 않았잖니? 그때서야 저도 처음 알았네요. 신우이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실을요. 신우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형님의 두 아들에게는 입양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꾸 형님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입양하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러니 저러니 해가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요. 신우이도 앞으로 믿을 것은 돈뿐인데 엄청 예민하지 않았겠어요? 형님이 가진 돈이 탐이 나서 앞에서 살살거리고 아부하고 자기 자식마저 입양하라는 남동생 내외가 좋을 리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앞에서 땡땡거리더라도 죽어도 입양은 안 된다는 저희 부부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시댁 출입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카페를 키워나갔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걱정 마, 올케. 나하고 엄마가 있잖아. 올케는 몸조리만 신경 써. 그래야 카페 운영도 얼른 할 거 아닌가. 그 말에 제가 다시 신우이한테 물었어요. 혹시 형님 아직도 내 쌍둥이 아들을 입양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런 걱정 하지 말고 나랑 엄마가 쌍둥이 아들들을 키워줄 테니까 잘 낳을 생각만 해. 알았지? 하여간 형님과 시어머니는 행여라도 내 눈밖에 나서 내 쌍둥이 아들들을 돌보지도 못하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그런 신우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야 시어머니와 신우인 형님이 제 쌍둥이 아들들을 돌봐준다고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